여러분이 이제 계속 뭐 올려주신 축하도 있어요. 오늘 이제 이미 아시지만 50만 명 구독자 돌파하는 기념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돌아왔어요. 독일에서 보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SH님. 프랑스에서도 보고 계시네요. 대박. 뉴욕도. 와, 진짜 세계적인 패밀리. 호주도 있네요. 진짜 대박이네. 호주도 테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Q&A에 들어가고 먼저 치고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이환상님이었는데 한국에서 장의력과 판단 능력을 올리는 첫 단계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와, 이걸 여러분도 좀 느끼시죠? 약간 창의력. 근데 력자가 붙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창의력, 힘, 능력, 그런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거를 해도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약간 창의력은 사실 사람마다 그냥 선천적으로 다 엄청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보면 그냥 막 술술 나오잖아요, 장의력이. 그래서 그게 약간 인간이면 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걸 더 발휘시키거나 레벨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장의력보다는 그런 걸 그냥 표현해도 되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정답 사회에 이거여야만 옳다 라는 그 한 가지의 정답을 요구하는 그 접근법을 조금은 사회에서 줄이거나 없애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없으면은 사실 대안 아니면 뭔가 다른 걸 그냥 해보고 싶어서, 이런 건 이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많은 사회라고 창의적인 어떤 거가 안 되는 거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되게 경쟁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창의도 많잖아요. 미국이 되게 창의가 많은데 경쟁이 진짜 무섭도록 있는 나라잖아요. 경쟁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정답을 요구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촬영한 콘텐츠에도 이런 거 어느 정도 약간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쵸, 뭔가 공정하게 하려고 하니까 시험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거를 주관식으로 하면 안 되고 객관식으로 해야 된다. 객관식으로 하면은 정답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정답을 주고 하는 사회, 약간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창의적이고 갑자기 이 방향 저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완벽하게 공정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역으로 드네요. 그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근데 너무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한국에 근데 이제 창의적인 이거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은 있는데 이거를 꺼내서 뭐 해보고 그걸 쌓아가는 게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길동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창의적이면 왕따 당해서. 맞아요. 그건 뭐 모두가 느끼시는 거잖아요. 창의성을 좀 어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듯, 하하님이 올려주셨는데,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근데 사실 창의적인 거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냥 막 해보면 되잖아요. 막 궁금한 대로 그냥 끌고 가면 되고, 막 엉뚱한 걸 합치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창의를 하면 되는데, 아마 약간 기존 방법대로 하면은 뭐 정답이 있어야 되고, 하는 방법을 안내받고 그 기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창의적인 것도 하려고 했을 때 의도적으로 창의적인 걸 하자라고 막 그거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 창의적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아니지. 약간 열린 상태에서 해봐야지. 이제는 뭐 창의적인 거 만들어보세요 이러면은 뭐 창의적인 거 나오냐고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회의 집단으로 갔을 때 갑자기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한국 사람들 개개인으로 만나잖아요. 너무 창의적이에요, 사람마다. 근데 이걸 왜 못 쓰지? 이걸 너무 좋은데? 이걸 좀 공유하면 좋은데? 답답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사회적인 가치관이 좀 조율이 돼 나가면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엄청 창의적인 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눌리고 막 숨겨져 있었던 그걸 약간 꺼내는 거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있어요. 의학VOM님 이신데요. 너무 소소하긴 한데 타일러의 일상 하루 루틴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루틴 좀 있었으면 있기는 합니다. 거의 밤새듯이 일을 하고 막 새벽 3시에 자고 뭐 오전 11시 뭐 12시에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강아지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찰리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는데 실외배변만 해가지고 그러면은 무조건 데리고 나가야 돼요. 하루 몇 번. 그러면은 제가 늦잠을 자고 싶어도 이렇게 발소리가 들려요. 나가자고. 그래서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강아지 산책하고 집에 다시 돌아오고 저는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요즘에 한글 과자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시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찰리 산책을 다녀온 다음에 바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에 제가 운영진, 그러니까 공동 창업자로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보고 이메일링을 하고 이번 주에 중요한 내용들이 뭘까 하고 공동 창업자랑 미팅을 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를 이제 뭐 회사 내부 미팅이나 뭐 같이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오후에 이제 한글 과자 일을 하고 그리고 딱 저녁이 되면은 가능한 직장인 생활인 척 하면서 월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집에 갔다가 뭐 이제 다시 결국에는 뭐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면 달려요. 나가서 저녁에 달려요. 좀 늦게 달리고 들어와서 늦게 저녁 먹고 강아지랑 계속 이렇게 놀다가 자요. 주로 그런 월요일을 보내고 화요일, 수요일은 외부 일정들이 많고 목요일은 촬영 날이에요. 그래서 목요일은 뭐 톡파원 25시 JTBC에서 하는 거 아니면 달려볼까요 촬영을 쭉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라이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목요일에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다시 이제 한글 과자에 집중하는 날.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되면 거의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서 한글 과자 행사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뭐 아니면 다른 밀렸는데 주중에 못했던 책임져야 되는 일들, 세금 계산서에 직원 월급 예약해두기, 아니면 뭐 계약서 검토, 계약서 작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오전에 하고 친구들 오후에 만나거나 그냥 쉬거나 운동하거나 그렇게 일주일을 거의 보내고 있습니다. 강아지님이 타일러님 저번 MBTI 영상 인상 깊게 봤는데 혹시 미국의 별자리 문화는 어떤 생각에서 기반되었고 왜 유명한지 궁금해요. 저도 진짜 몰라요 이게. 진짜 몰라요. 미국에 가보면 사람들이 별자리를 그렇게 막 좋아해요. 막 저는 황소자리거든요. 근데 그걸로 뭐 제 성격에 뭐 이제 제가 누구랑 뭐 사랑에 빠지고 돈 얼마나 벌고 무슨 뭐 어떻게 살다가 죽을지 이런 거 알 수 있을 것처럼 아는데 그런 거는 뭐 모르겠고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그냥 그런 별자리 MBTI 뭐 띠 사주 이런 거랑 다 비슷하게 아무도 세상에 이치를 파악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어느 정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그냥 흥미롭다 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인 것 같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제 서양권에서 약간 뭐 그리스 문명의 별자리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인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간행물 때문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다들 잡지를 안 보시잖아요. 잡지 같은 거. 근데 미국은 진짜 우리 위에 누나가 있으니까 누나가 85년생이니까 전 88년생이고 그러면 이제 누나가 어렸을 때 막 고등학교 갈 때 제가 중학교고 막 그런 시기잖아요. 제 동생인데 그러면 누나가 뭐 하고 막 하하 누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살던 시기가 있을 때가 있었으니까 누나가 무슨 잡지를 구독했어요. Claire's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뭐 여자들이 보는 뭐 스타일링은 이렇게 합니다. 막 이런 것들이죠. 그런 잡지를 보는데 거기에 호로스코프가 나온대요. 호로스코프는 영어로 이제 별자리에 대한 사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호로스코프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1월생이니까 뭐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 나오고 그런 걸 읽고 자기의 어떤 이번 주가 어떨 거다. 이번 달이 어떨 거다. 뭐 친구들끼리 이런 거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누나가 학교에서. 그러면 이거를
빗대가지고 학교에서 돌고 있는 소문들이나 누가 뭐 좋아한대, 누가 뭐 했대, 뭐 이런 거를 그 렌즈를 통해서 보게 돼요. 아이들이니까. 근데 이건 이제 또 사실 신문에서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되게 가볍게 재미있게 하하하 하는 걸로 시작됐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진지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하하 W4YT1T님인데요.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학 생활 해라 하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어디 계실지 궁금해요. 이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요즘이라면 가을 학기부터 미국에서 시작을 하니까 해외에서 계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근데 대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한테 어떤 마음가짐으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대학에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저 지금 밀레니얼 세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우리 세대 아니고 그 밑에 세대인 것 같아요. 너무 혼란이에요. 뭘 해도 대체 AI 나온대 의미 없어 막 이렇게 시작하니까 약간 뭐 하라는 소리지? 막 이러면서 살고 있을 것 같아서 조언 따위를 못 들을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부딪히면서 살아야만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걸 인정하고 현실주의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그건 이제 뭐 물론 단면이 많아요. 뭐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무조건 계획이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고 계획이 된다고 해도 조금은 다르게 될 거다, 그런 세상인데, 그러면 그걸 그냥 잔뜩 받아들이면은 어차피 안 돼도 되는 거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새로 치고 나와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맞니? 뭐 그건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하고 싶은 거면은 해보기에 딱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신입 대학생이시면은 진짜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된다에 대한 물음표를 달고 살면서 내가 진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거를 원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거에 좀 고민을 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 세상에는 우리가 그냥 틀대로 가도 되니까 틀이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뭐 몇 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돈 얼마나 필요해야 그런 어떤 은퇴를 할 수 있니, 뭐 무슨 나라에 살 거냐 등등등, 취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은 그냥 틀이 정해주는 것들이니까 그 틀에 맞추면은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하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런 세상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틀이 나의 인생 살면서 어떤 삶을 원할까에 대한 해결을 안 해줘요. 그거를 고민해 줄 사람이 따로 이제는 없어요. 틀이 없으니까 그거를 뭐 어떤 제시해주는 공식 같은 정답이 애초에 없고, 그래도 이제 해결책을 아는 어떤 선배나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거 사기니까 그냥 의견일 뿐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냥 오케이 참고, 근데 그것도 제시해 줄 수 없는 거니까 결국은 누구라도 본인 대신 그거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 인생에 대해서 더 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고, 더 철학적일 수밖에 없고, 나는 살면서 뭘 원할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을까? 이런 핵심적인 고민을 어린 나이부터 하는 게 맞는 사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학창시절 때 공부를 잘했냐고 이응, 니은, 기억, 니은, 상기억님이 물어보셨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창시절이라고 하면은 대학 가기 전이니까 그때 공부는 잘 못했어요. 사실 대학 갈 때 공부 때문에 갑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없었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너무 영어 수업, 우리는 이제 국어 대신 영어 수업이니까 영어 수업에 너무 집중을 하지 않고 좀 내용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대충대충 하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너는 난독증이 있나? 라는 의심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따로 분석도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말 그대로 공부는 잘 못했어요. 공부는 못했고 관심이 있었으면 거기에 미쳤죠, 대신. 그래서 어떤 거는 되게 잘 나오고 어떤 건 잘 안 나오고 약간 이런 케이스였어요.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난독증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뭐 검증을 한번 받으래요. 뭐 검사 같은 거 받으래요. 근데 그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 난독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파일에 있던데, 그러면은 학교 다니면서 이런 걸 따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교육을 바꿔주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측정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 거기서 허걱했죠. 진짜로 그런 게 내 파일에 있었는데 나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몰랐지 해서 측정을 하라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할 필요는 안 느껴지는데 근데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에 빠지다가 제 결정이었대요. 제가 검사를 받거나 말거나 안 받기로 했어요 그때. 왜냐면 사실 아니다 해도 그 계속 생각날 것 같고, 그리고 맞는다 해도 그러면 나 무슨 증이 있네? 이러면서 그거에 집착하게 될까봐 그냥 못 들은 척하면서 아니 저 아닐 거예요, 저 안 할게요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 번도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됐어요. 학창 시절 때는 그랬습니다. 저녁을 뭐 드시나요? 라고 이현우님이 물어보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배고픈데 이거를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얘기를 안 꺼내셨으면 제가 계속 참았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상추 아주 작은 거 2개만 흘렸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다양하고 넓은 분야의 주제들을 잘 다루시던데 어떻게 다방면의 지식과 다각도의 시야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되게 약간 다양한 뭔가 여러 가지에 관심이 있다고는 아는데, 그 주제들의 어떤 이런 시야나 다각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있다는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맞다 그러네, 약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맞다, 제가 조금은 특이하네. 맞다, 특이하네.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안 가는구나, 약간 이런 거를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인데, 저는 그냥 궁금증이 있으면 참지 않고 계속 파요. 계속 찾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재미없어 하실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다 막 세계 경제, 뭐 우주, 뭐 새로운 물리학 실험, 아니면 뭐 국제 관계, 뭐 어디 뭐 전쟁의 역사, 뭐 이런 것들만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키면은 뭐라도 좀 재밌고 하하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구독하는 콘텐츠가 그런 형태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주 계속 그냥 바로 찾게 되는 습관이 있어요. 바로 검색하고 바로 물어보고 바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좀 참지를 못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태도가 생기니까 그걸 더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다양한 시각이나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면 그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고 바로바로 알아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하면 그냥 생기는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더 할게요. TBT to Honor 님이신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살아가는 타일러님만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와, 어렵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런 거를 한국에 와서 들어봤거든요. 그런 말이 미국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태도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기부가 태도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에요, 솔직히. 구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분은 나와 남의 구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이 감정인가 저 감정인가, 이런 구분, 그 기분이 태도되지를 않기 위해서라면 기분을 삭제할 수는 없잖아요. 기분이랑 태도가 따로 노는 거여야 되는데, 애초에 붙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여러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 타일러가 몇 명이 이렇게 갑자기 조현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람마다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여러 가지가 공존을 하고 있고, 상황마다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이게 바뀌어요. 제가 물론 언어는 또 할 말도 없고,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면 엄청 좋아서는 없어요. 진짜 참을 인내심이 진짜 없어요. 왜 그런지 요즘도 가끔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 되게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답답해요. 제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것도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랑 얘기를 하면 엄청 이게 확 올라와요. 거의 화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 상대할 때마다 나오는 나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나의 여러 가지 버전들이 뛰어돌아다니고 있는 다중인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마다. 근데 그거는 좀 인정을 하게 되면 나는 안 그래,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한결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들 바뀌어요. 다들 바뀌는데 그러면은 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고 가면은 그러면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 상대할 때마다 그 달라지는 게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 앞에 있는 타일러랑 카메라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는 타일러랑 뭐 나가서 어디 술집에 있는 타일러랑 운동을 하는 타일러랑 뛰고 있는 타일러랑 강아지를 노는 타일러, 이 타일러들은 다 너무 다른 타일러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이랑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이런 방법이나 이 태도나 이런 것들은 한글 과자를 어디에 입점시키려고 하는데 누군가와 그 가격 협상을 하다가 근데 우리는 이 조건 되고 이 조건은 안 되고 제품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절대 할 수가 없으며 이거를 막 치고받는 이 태도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상황에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서 내 스스로를 분열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이 결국 태도가 되지를 않도록 할 수 있죠. 왜냐면 기분은 내 거니까. 기분은 내 거고 사람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고 역할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했을 때 너무 좋은 거 한 가지가 생기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내 기분이 내 건데 이거를 누구와 공유를 하는 것은 선물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그거 훨씬 더 풍부해져요. 저의 어떤 삶의 의미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랑 내 기분을 공유를 한다는 거는 내 기분이 별로 귀하지 않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제품인데 상품인데 이거 막 이렇게 퍼뜨리면 당연히 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근데 제 기분은 이거고 이건 모든 사람한테 공유를 하지는 않는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저의 기분을 알 무슨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저의 사생활에 저의 건데 그게 누구한테 얘기를 할 건지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면 그건 삶의 어떤 의미를 더 해주는 것 같아요. 주진이 S8Q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해서 완성까지 타일러님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사실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니까 아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 일에 있어서 답변을 드릴게요. 문제 있으면 바로 다뤄야 돼요. 바로 기다리면 안 돼요. 큰 문제 작은 문제 상관없어요. 네, 바로 다뤄야 돼요. 진짜 문제면은. 그런데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거 걸러내야 돼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냥 올스탑 그거 바로 다루고 직면을 해서 대놓고 솔직하게 그런 거 직면을 하면은 그 문제에 연결된 다른 사람들도 문제의 존재는 아니까 그거를 동의하지 않아도 갈등이 심해도 그걸 다루려고 하는 노력을 그래도 인정은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존중이라는 게 발생하고 거기서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런데 진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에 중요하고 얽혀있고 이거 해결 안 하면 일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문제일 경우에는 직접 바로 하지 않으면은 기다리다가 그게 결국 꼬여요. 왜냐면 상황이 그거를 직면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상대방이 소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뭔가 갈피가 안 잡히는 상태에서 뭐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산으로 가요. 근데
가끔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거 진짜 문제예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런데 본인 상황에서는 그게 사실은 현황에서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아니면 이미 답이 된 문제인데 말만 안 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 있는 문제라면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거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나도 그게 바로 문제다라고 인식이 없으면 일단 문제인지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 없는 경우는 양쪽이 문제로 인식하는 것, 시간이 필요한 거는 나는 그게 문제라고 인식하진 않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 문제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는 맞나 모르겠어 가지고 조금은 생각을, 잠시 숨을 쉬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의 컨트롤로 이렇게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제어를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판단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은 그래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렵죠. 네, 맞아요. 문제가 항상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타일러님은 인생의 가치관이 뭔가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인생의 가치관. 이거 사실 이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저도 약간 속 시원하게 약간 이거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바라기에는 한참 인생이 좀 남았으면 좋겠어서 그거를 이제 장시간 동안 이제 고민하는 걸로 하고, 근데 이 질문을 받을 때 항상 다시 생각하게 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선택권이거든요. 선택권. 무조건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예전에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비정상회담을 만드신 분이 원래 미국에 어학연수 갔다가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학연수를 할 때 영어 수업을 듣는데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영어로 이것저것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니까 그걸 보고 이거 한국말로 하면 되게 재밌는 방송이 되겠다 해서 영어 어학연수 포맷을 이렇게 비정상회담을 만들었던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번 회식 자리에서 라떼 마리아 같은 소리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때 했던 말이 타일러는 셋 중에 뭐 할 거야? 이러는데 뭐를 조질 거냐? 돈, 유명세, 권력. 셋 중에 하나만 인생 살면서 조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걸로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듣고 뭐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면 돈 있으면 권력이고 권력 있으면 돈을 가질 수 있고 유명하면 사실 그냥 유명할 수 있고 아니면 유명하기도 하고 권력 있을 수도 있고, 아니 한마디로 트럼프 어쩌라고? 셋 다가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게 애초에 질문조차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그 순간에 느꼈어요. 선택권을 안 주시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한테는 선택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살면서 뭐를 줬는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무슨 일을 한다, 아니 무슨 기회가 생겼다, 이걸 하겠냐, 이러면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제가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할 때 항상 따지는 게 선택권이더라고요. 뭐 어디 소속사에 들어와 달래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 뭐 5년 계약에 모든 결정권을 넘겨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안 써요. 선택권이 없어지니까. 돈 많이 준대요. 상관없어요. 선택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조건이 선택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가지가 남아있느냐, 아니면 이 가지를 희생해야 이거를 할 수 있느냐, 후자라면 저는 안 한다. 이런 인생 철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에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제이님이 여기서 자유라고 물음표를 달고 이제 올리신 건데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걸 연구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자유란 타당한 선택지에 선택한 2개 이상인 상황을 말한다. 이런 국제정치학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뭔가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이 보장이 되느냐 보장이 안 되느냐 했을 때 길을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타당한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 뭘 드시겠어요? 햄버거 드시겠어요? 아니면 뭐 샐러드 드시겠어요? 그런데 샐러드 알레르기 있으신 거예요. 그럼 선택권을 안 준 거잖아요. 아니 근데 두 번째는 그래도 드시긴 드실 수 있잖아요. 드시기는 드실 수 있잖아요, 샐러드를. 근데 알레르기가 있으시니까 불편하시겠지만 드시기는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타당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선 여러분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햄버거를 먹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지를 봤을 때 진짜 타당한 2번째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살려놔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질문 너무 좋은 거 많이 계속 주셔가지고 제가 결국 뭐 5개만 했나 이렇게 되다가 1시간 넘게 여러분이랑 얘기만 나누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네요. 그래서 오늘 슬슬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은 이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제가 강연 온라인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촬영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재밌는 콘텐츠를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를 여러분이랑 같이 하면서 너무나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라이브를 할 때마다 계속 느끼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꾸준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꼭 여러분이 김포공항에서 출국을 하게 되시면 면세점에서 한글 과자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근황 소식을 좀 전달 드리면서 게임을 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일러 볼까요에서 50만 명 돌파 기념 라이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0만 명, 70만 명 꾸준히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걸로 서로 응원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좋은 저녁 보내시고 아직 못 드셨으면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주무시고 한 주를 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꼭 뵐게요. 다음에도. 그러면 타일러 볼까요? 바이바이.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